당신은 길거리에 가방을 두고 갈 수 있나요? 아이 혼자 편의점에 보낼 수 있나요? 전 세계가 놀라며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입니다. 해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뢰와 안전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풍경이죠.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믿고 부탁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안심의 나라, 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연해 보이는 일상 속 신뢰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진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자랑거리를 다시 발견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1초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8살 아들 루카스와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죠. 남편이 출장으로 서울에 머물게 되면서 가족 여행을 계획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많이 걱정됐습니다. 아시아권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베를린에서는 가방을 잠깐이라도 자리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항상 몸에 붙이고 다녀야 하죠. 루카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절대 물건을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된다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평온해 보였어요. 급하지도 않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도 없었죠. 루카스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엄마,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라고 물었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에 나섰을 때였어요. 루카스와 함께 예쁜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각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벤치에 살짝 놓고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베를린에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했어요. 아무도 제 가방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방 괜찮아라고 루카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죠. 사진을 빨리 찍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누르는 동안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무심했어요. 가방을 훔쳐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가방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퍼도 그대로, 안에 든 지갑과 여권, 카메라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루카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가져갔네. 대박이야, 엄마.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정상인 곳이 세상에 있다니요.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탐내지도 의심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요.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엄마, 우리 독일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라고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루카스와 함께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음료수를 사러 간 거였어요. 루카스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초콜릿 과자까지 들고 왔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1,000원이 모자랐어요. 환전할 때 작은 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큰 지폐만 있었거든요. 루카스는 당황해서 제게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 부족해. 그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음에 갚으면 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죠. 루카스가 이해했는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외국인 아이에게 외상을 해주다니요. 가게 주인은 오히려 저희가 고마워하는 게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가게 주인이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어요. 애가 목마른데 어떡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루카스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루카스의 밝은 웃음과 가게 주인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한 프레임에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을 고국 친구들이 본다면 믿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약속대로 그 편의점을 다시 찾았어요. 루카스가 1,000원을 꼭 쥐고 가서 고맙다고 한국어로 인사까지 했죠. 가게 주인은 또 크게 웃으며 루카스에게 사탕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친절해라고 루카스가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마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대해주시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있는 관찰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호탕한 웃음과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던 세상이 너무 각박했던 걸까요? 루카스는 잠들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도 그 아저씨한테 인사하러 가자.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미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찍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그냥 기념으로 남기려던 거였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평소처럼 가족과 친구들이나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시간 후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가 몇백 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댓글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된 반응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영화 같은데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어디냐, 당장 여행 가고 싶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공유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제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또 그 친구들이 다시 공유하는 식으로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한국 교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라며 자부심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고국이 그리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루카스는 제 휴대폰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우리가 유명해졌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 장면을 담은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거든요. 외국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키워졌길래 이럴 수 있지라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개인의 친절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한 거였죠. 어떤 교육학자로 보이는 분이 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이 더 확산되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버전들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자막이 달린 영상들이 각국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루카스와 함께 영상 댓글들을 읽어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라고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나 봐. 밤늦게까지 댓글이 계속 달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제 작은 경험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상이 바이럴되고 사흘째 되던 날 독일 현지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슈피겔 온라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경험한 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승낙했어요. 기자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마치 믿기 어렵다는 듯이요.
저는 다른 영상들과 사진들을 추가로 보여드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혼자 둔 짐이 그대로 있던 모습, 지하철에서 잠든 사람 옆에 놓인 가방들까지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군요라고 기자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범죄율과 사회 안전 지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통계는 모르지만 체감하는 안전함에 대해 설명했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제목이 아이에게 안심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댓글란에는 독일 부모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내용들이었죠. 다른 유럽 언론들도 이 기사를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영국 가디언에서도 비슷한 기사들이 나왔어요. 각국 기자들이 한국의 사회 안전망과 신뢰 문화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영국 교육 전문지의 기사였어요. 신뢰 교육의 산실,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문화를 연결해서 분석했더라고요. 루카스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신문에 나왔네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저희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어떤 프랑스 가족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여행 일정을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서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몇 일 후 SNS에 인증샷을 올렸더라고요. 미국의 한 교육 블로거는 제 영상을 교육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해왔어요. 아이들에게 신뢰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퍼펙트 이그젠펄이다라면서요. 각국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한국관광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제 경험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사들을 읽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 사회학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저희는 한국 사회를 더 깊이 관찰하게 됐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여러 상황을 경험해봤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외국인을 목격했어요. 지나가던 대학생이 주워서 그 사람을 따라 달려가며 돌려줬습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지갑을 받은 외국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하철에서도 신기한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마치 정해진 규칙인 것처럼요. 루카스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바로 주워주시면서 조심해라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죠. 어느 날은 강남역 근처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벤치에 가방을 두고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아주머니는 바람에 가방이 떨어질까봐 똑바로 세워두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일상이냐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야라고 대답했어요. 마치 저희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카페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랩타프와 가방을 그냥 두고 나가는 거였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부탁하더라고요. 루카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아이다운 순수한 관찰이었어요. 어떤 외국인 관광객은 명동에서 카메라를 두고 갔다가 3시간 후에 찾으러 왔는데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사장님이 누군가 찾으러 올 것 같아서 그냥 뒀다며 웃으면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어요. 한국 사회의 신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 깊이 뿌리 박힌 문화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저녁에 루카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루카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장. 비교의 프레임. 해외 언론들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범죄율, 안전지수, 사회 신뢰도 등 다양한 통계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한국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한국의 골목길이 CCTV 없이도 안전한 이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밤에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다고 제가 말했을 때 독일 시청자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의 심야 거리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장면들이었죠. 독일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이 이 정도로 촘촘한 나라는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BBC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트러스트 서사이어티 코리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신뢰 문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제학자의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경제 대국을 넘어서 신뢰 대국으로 진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GDP로만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강조했어요. 루카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좋은 나라에 왔구나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이런 경험이 큰 교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신문은 한국식 육아 환경에 대해 분석했어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을 신뢰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한국의 일상이 보여주는 차원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분석했어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찾기 어려운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한국이 특별한 나라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걸까요? 어떤 일본 기자는 한국 사회의 이면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만 부각되는가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각국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한국 관광 문의가 급증했다는 뉴스도 봤어요.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경험담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신뢰와 배려 수업에 제 영상을 교재로 사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루카스 학교에서도 저를 특별 강사로 초청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라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나왔죠.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한국 신뢰 문화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사회학과 교육학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코리언 트러스트 마더리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사회 신뢰 시스템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 과정에 한국 사례를 포함시켰다고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문화를 배우는 시간에 한국의 신뢰 문화가 들어간 거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는 소셜 캐퍼털 언드 트러스트라는 강의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다뤘어요. 사회적 자본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한국이 대표 예시가 된 거였습니다. 저희 영상은 이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단순한 여행 경험담이 이렇게 교육적 가치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뿌듯해했어요. 엄마, 우리가 선생님이 된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네덜란드의 한 중학교에서는 트러스트 챌린지라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실험을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호주의 한 교육학자는 한국식 신뢰 교육이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협력과 신뢰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희의 작은 경험이 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거죠. CNN에서 특별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두려움 없는 나라였어요. 아이와 함께 어떤 곳을 가도 안심할 수 있었죠. 루카스도 함께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돌봐줘요라고 아이다운 순수한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유엔 교육문화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러스트 에저케이션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저희 경험담이 국제기구의 정책 연구 자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각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된 거예요. 어떤 해외 기자는 이건 문화가 아니라 기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거였죠.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주었다면서요. 저는 그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나눈 것뿐인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루카스는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됐어요. 친구들이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된 거죠.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트러스트 코리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그 캠페인의 모티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트러스트 커뮤니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간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진정한 국력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루카스와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때는 더 많은 곳을 둘러보며 이 나라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제 루카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독일에서도 한국처럼 살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야.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안심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경제 선진국, 기술 강국을 넘어서 이제는 신뢰 강국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작은 증인이 된 것을 저는 평생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신뢰는 거창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편의점 아저씨의 호탕한 웃음, 지갑을 주워주는 시민의 자연스러운 행동,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거대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도 저희 가족은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학교에서 한국식 친절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아이가 됐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의 친절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자산입니다.
언젠가 전 세계가 한국처럼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저희 가족의 작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가슴 깊이 간직할 거예요. 신뢰는 전염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모든 아이들이 루카스처럼 안심하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안심의 나라를 위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담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신뢰의 씨앗은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